오후 4시 9월의 햇살이 운동장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오후의 het살이었습니다. 트랙을 감싸는 먼지 입자들이 금빛으로 반짝였고 스탠드를 가득 메운 300여 명의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결승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뿐인 체육대회, 반대항 계주 결승전, 학교의 자존심이 반의 명예가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스탠드 곳곳에서 응원이 터져나왔습니다. 각 반 이름이 적힌 피켓이 흔들렸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함성이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공부도 성적도 선생님 눈치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트랙 위의 승부만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주자들이 코너를 돌아 직선 주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3학년 4반이었습니다. 작년 우승 반답게 압도적인 페이스로 앞서 나가고 있었지요. 그 뒤를 1반과 3반이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세 반의 격차는 불과 2-3m. 누가 이길지 모르는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거의 30m나 뒤처진 곳에 2반의 앵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꼴찌였습니다. 처참한 꼴찌. 누가 봐도 승부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2반 응원석은 이미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고개를 떨궜고 어떤 학생은 짜증 섞인 얼굴로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때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니, 비명이라기보다는 경악에 가까웠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도 서있던 사람도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선생님들조차 말문이 막힌 채 트랙을 응시했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본 것이 현실인지 혹시 집단 환각이 아닌지 의심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결승선. 먼지가 채 가라앉지 않은 트랙 위에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체육복이 가슴에 달라붙어 있었고 양쪽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무릎 위로 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번호는 4번. 앵커, 마지막 주자. 가슴에 붙은 반번호는 3학년 2반이었습니다. 30m,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벌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톤을 받았을 때 그는 분명히 꼴찌였습니다. 절망적이고 처참한 꼴찌. 다른 반 앵커들은 이미 반바퀴 가까이 앞서 있었습니다. 스탠드 2반 응원석에서는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끝났다고. 이 반은 올해도 꼴찌라고. 저 앵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참 불쌍하다고. 왜 제가 앵커야 하며 투덜대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건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꼴찌로 출발한 그가 50m를 달리는 동안 한 명씩 추월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꼴찌가 뒤에서 뭘 하든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질 거니까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야, 저것 봐. 이 반이 올라온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4등을 제쳤습니다. 3등을 제쳤습니다. 2등을 제쳤습니다. 격차가 미친 듯이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결승선 3m 전에서 마침내 선두마저 추월했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존재가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인간이 낼 수 있는 속도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정지한 것처럼 오직 그 소년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화살 같았습니다. 운동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누구도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환호도 야유도 감탄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 너무나 비현실적인 광경에 수백 명의 뇌가 동시에 처리를 거부한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누군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저 애가 대체 누구야? 몰라. 나 완전 처음 보는 얼굴인데. 잠깐만, 저거 이 반 전학생 아니야? 그 맨날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그 애? 뭐 그 거지 냄새 난다던 그 애가? 말도 안 돼. 그럼 저 미친 스피드가 진짜 그 애란 말이야?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경악과 혼란이 뒤섞인 얼굴들. 그제야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방금 저 미친 듯한 괴물 같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질주를 해낸 소년이 불과 한 달 전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바로 그 전학생이라는 사실을요. 낡은 교복에 찢어진 운동화에 점심밥도 못 먹던 그 가난한 전학생. 모두가 거지라며 비웃고 냄새난다며 피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던 바로 그 소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왜 그는 한 달 내내 숨죽이며 존재 자체를 지우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저런 압도적인 속도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한 저런 능력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던 그때로, 모두가 그를 비웃고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했던 그때로,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첫날로요. 9월 초순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3학년 2반 교실. 2교시 시작종이 울리기 직전 뒷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뒤를 따라 낯선 소년 하나가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안으로 움츠러들어 있었고 두 손은 허벅지 옆에 뻣뻣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시선은 오직 자신의 발끝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최대한 작게, 눈에 띄지 않게 투명 인간처럼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32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첫인상은 한마디로 낡음이었습니다. 교복 상의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 어깨선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색은 원래의 감청색이 아니라 회색에 가깝게 바랬고 깃부분은 해져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새학기에 맞춰 산 교복이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지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무릎 부분이 얇아져 속이 비칠 것 같았고 밑단은 풀려서 실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몇 년은 입은 것처럼 달아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더 심했습니다. 한때는 흰색이었을 운동화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앞코 부분은 닳아서 실밥이 삐죽삐죽 튀어나왔고 옆면의 로고는 거의 지워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학생이다. 담임 선생님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의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이름은 서윤호.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학기 중간에 왔으니까 잘 챙겨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소개도 없었습니다. 서윤호라는 소녀는 고개를 살짝 까딱여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자리는 저기, 창가 맨 뒷자리. 담임이 턱으로 가리킨 곳은
교실의 가장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조명이 잘 닿지 않는 자리, 칠판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자리, 선생님들의 시선에서 가장 먼 자리. 보통이라면 불만이 나올 법한 배치였습니다. 하지만 서윤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저항도 한숨도 실망의 기색도 없이 오히려 그의 얼굴에 안도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 구석진 자리야말로 자신이 원하던 곳인 것처럼요.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서윤호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고개만 살짝 까딱일 뿐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한 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급식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매점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싸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유령처럼, 그림자처럼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쟤 왜 저래? 좀 많이 이상하지 않아? 밥도 못 먹는 거 보면 진짜 가난한가 봐. 교복 상태 좀 봐. 저거 분명 누가 버린 거 주워 입은 거야. 우엑, 거지 냄새 날 것 같아. 마주치지 말자. 킥킥거리는 웃음이 교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 애는 반응도 안 하니까. 들려도 못 들은 척 하니까. 서윤호는 정말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듣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들리지 않는 척 하는 걸까요? 그의 눈은 여전히 창밖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마치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순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째 되던 날의 점심시간,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첫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급식실로 빠져나간 텅 빈 교실. 여느 때처럼 창가 구석에 홀로 앉아 있던 서윤호의 책상 앞으로 길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그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3학년 체육부장, 축구부 에이스, 이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아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 학교의 왕. 그가 서윤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낮고 느릿한 목소리였습니다.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어딘가 품고 있는 게 있는 목소리. 서윤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제대로 눈이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것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너 맨날 밥 안 먹더라. 서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돈 없어? 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태준을 따라온 패거리들이었습니다. 서윤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태준을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내렸습니다. 다시 존재를 지우려는 것처럼. 그때 태준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조롱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날카로운 빛.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매점 가서 빵 사와. 느닷없는 요구였습니다. 시간 잰다. 갔다 오는데 몇 분 걸리나 한번 보게. 이상했습니다. 분명 괴롭힘인데 방식이 달랐습니다. 굳이 시간을 재겠다니. 굳이 빨리 달려오라는 뉘앙스라니. 마치 무언가를 시험하는 것처럼. 서윤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항도 반문도 없이 그냥 묵묵히 교실을 나섰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 복도를 걷는 뒷모습을 태준이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우월감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확인하고 싶은 것 같은
묘하게 쓸쓸하고 애틋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준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다른 일진들처럼 돈을 뜯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가방을 뒤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준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묘하게 달랐습니다. 야, 체육복 가지러 가. 뛰어서 음료수 사와. 3분 안에 저기 운동장 끝에 있는 공 주워와. 늦으면 죽어. 항상 달리기와 관련된 심부름이었습니다. 항상 시간을 재겠다는 협박이 따라붙었습니다. 마치 윤호의 다리를 시험하려는 것처럼,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윤호는 매번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일부러 힘없이, 마치 자신에게는 빨리 달릴 능력 따위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이. 태주는 그런 윤호를 볼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실망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야, 이 새끼 진짜 거북이네. 패거리들이 비웃었습니다. 걷는 것도 저 모양이니까 밥도 못 먹고 다니지. 거지는 체력도 거지구나, 진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윤호는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괴롭힘은 점점 교묘해졌습니다. 태주는 윤호의 책상 위에 빈 우유갑을 올려놓았습니다. 실내화를 숨겼습니다. 체육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윤호는 매번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찾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반 아이들은 점점 대놓고 윤호를 무시했습니다. 짝꿍은 책상을 최대한 멀리 밀어놓았습니다. 조별과제에서는 아무도 윤호와 같은 조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재미있으니까. 그냥 다들 그러니까. 윤호는 여전히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급식실에 가지 않는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난해서 그러려니, 이상한 애니까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주차 목요일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오래 달리기, 운동장 트랙을 5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담임이자 체육 담당인 박민서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자, 출발. 학생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도 뛰었습니다. 아니, 뛰는 척했습니다. 처음부터 맨 뒤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일부러 힘겹게, 숨을 헐떡이는 척하며 다리가 무거운 척하며 마치 운동을 전혀 못하는 사람처럼 달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한 바퀴를 돌 때 윤호는 반 바퀴도 채 돌지 못했습니다. 야, 쟤 진짜 느리다. 거지는 체력도 없나 봐. 저러니까 맨날 맞고 다니지. 조롱 섞인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달렸습니다. 아니, 걸었습니다. 거의 걷는 것과 다름없는 속도로. 그때였습니다. 코너를 도는 순간 윤호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아니, 헛디딘 척했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넘어졌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트랙에 긁혔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낄낄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야, 쟤 걷다가 넘어졌어. 진짜 찐따네. 걷기도 못하나? 윤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트랙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민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윤호가 넘어지는 순간 그의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선생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취한 자세, 충격을 분산시키는 낙법,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근육, 체육복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윤호의 종아리는 단단했습니다. 일반 학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훈련한 사람의 근육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윤호를 지켜봤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달리고 있어. 일부러 못하는 척하고 있어.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체육 시간이 끝난 후 박 선생님은 교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윤호의 전적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 학교 기록, 학업 성적, 그리고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파일 속에는 상장 목록이 있었습니다. 전국체전, 단거리 100m, 200m, 금메달, 은메달, 기록갱신. 이 아이가 선생님은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니터를 껐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숨기는지, 왜 도망치듯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교실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윤호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조롱하러 오는 것도 심부름을 시키러 오는 것도 아닌 저기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윤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수빈, 이 반 반장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똑 부러지는 인상. 반에서 유일하게 윤호를 대놓고 비웃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너 맨날 점심 안 먹던데.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놀리러 왔나 싶어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수빈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빵 2개였습니다. 단팥빵과 크림빵. 먹어. 내가 2개 사서 하나 남은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부러 2개 산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아무 말 없이 빵을 바라봤습니다. 왜? 싫어? 아니, 처음이었습니다. 이 학교에 와서 윤호가 누군가에게 대답한 것은 수빈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먹어. 배고프면 수업도 못 듣잖아.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윤호는 한참 동안 책상 위의 빵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받은 친절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순수한 친절.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빵 봉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아주 작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교실 반대편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질투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알 수 없는 감정인지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윤호의 학교 생활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았고 여전히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수빈이 가끔 빵을 건네주었고 윤호는 그때마다 작게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준의 괴롭힘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강도가 약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심부름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윤호를 지켜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태준의 시선이
윤호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가 터지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박민서 선생님이 교단에 섰습니다. 손에는 프린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다음 주 금요일이 체육대회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체육대회. 1년에 한 번뿐인 행사. 수업도 없고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반대항 종목 신청을 받을 건데 이번에 우리 반 상황이 좀 안 좋다. 선생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특히 계주, 400m 계주 앵커를 맡을 사람이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400m 계주, 반대항 종목 중 가장 인기 있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앵커는 마지막 주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 지면 욕을 먹고 이겨도 당연하다는 소리를 듣는 자리. 솔직히 작년에 우리 반 꼴찌였잖아. 올해도 뛸 사람이 없으면 기권해야 할 수도 있어. 학생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체육부장, 너는? 선생님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3번 주자 할게요. 앵커는 다른 애가 해야죠. 그럼 누가 하냐? 글쎄요.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교실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맨 뒷자리. 서윤호가 앉아있는 그곳으로. 쟤는 어때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호에게 쏠렸습니다. 서윤호? 전학생? 선생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네. 제 빵 사올 때 보니까 은근 빠르던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윤호는 한 번도 빨리 달린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천천히 힘없이 걸었습니다. 교실에 있던 모두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미동도 없이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입꼬리에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쟤요? 걷다가 넘어지던 애가요? 거지가 무슨 계주를. 차라리 기권하는 게 낫겠다.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야, 강태준. 장난치지 말고.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난 아닌데요. 진짜로 제가 하면 좋겠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윤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교실의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윤호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려다봤습니다. 아! 윤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 계주 뛸 수 있지? 윤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못 뛰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진짜? 태준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윤호의 귀에 가까이 입을 가져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거리. 오직 윤호만 들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윤호, 너 언제까지 도망칠 건데? 윤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그따위로 살 거면 금메달은 왜 땄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도망쳤는지. 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환호성, 카메라 플래시, 금메달의 무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짓누르던 기대와 압박.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익숙한 증상이었습니다. 공황장애. 또 시작되는 걸까? 태준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선생님, 얘가 한대요. 뭐? 개주 앵커요. 서윤호가 하겠답니다.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해야 했습니다. 아니라고, 안 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따위로 살 거면 금메달은 왜 땄냐?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도망치기만 했던 자신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말. 선생님이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오직 윤호만 읽을 수 있는 무언가.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누군지.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윤호.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정말 할 거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호에게 꽂혔습니다. 조롱 섞인 시선, 의아한 시선, 기대 따위는 없는 시선들. 윤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교실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학교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도망칠 건데? 정말로 언제까지?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눈에는 조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 빛이 있었습니다. 윤호의 입이 열렸습니다. 할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비웃음을 참는 얼굴들. 하지만 윤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돌아섰습니다. 자기 자리로 걸어가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그 미소는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그날 밤과 후였습니다. 윤호가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박민서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잠깐 따라와. 명령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어조였습니다. 윤호는 묵묵히 선생님을 따라 체육준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운동기구들이 쌓여 있는 좁은 공간. 땀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앉아. 선생님이 낡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윤호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지? 윤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100m 10초 8, 200m 21초 2. 중학교 신기록. 맞지? 선생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추궁하는 것도 다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어조였습니다.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전학교 기록 다 봤다. 내가 왜 전학 왔는지도 대충 알아. 선생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학생들의 함성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졌다며. 그래서 운동도 그만뒀고. 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 선생님이 윤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눈을 보면 알아. 단순히 집안 사정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윤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순간들을
숨이 막히던 그 순간들을,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 순간들을. 하지만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윤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나랑 거래하자. 거래요? 이번 체육대회. 계주 한 번만 뛰어라. 윤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딱 한 번만. 전력으로. 내가 가진 걸 다 보여줘. 선생님이 윤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투명인간처럼 살고 싶으면 살아. 아무도 안 건드리게 내가 막아줄게. 체육 시간에 빠져도 눈 감아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윤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긴. 선생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재능이 아까워서. 저렇게 썩히기엔 너무 아까운 달이야.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봐. 시간은 체육대회 전날까지 줄게. 선생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빛이 어두운 준비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봐. 윤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다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냥 모른 척하면 될 텐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도망친 적 있거든.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알아. 도망치는 게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후회하는지.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2년 전, 전국체전 결승, 출발선에 섰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기대주, 신기록 후보, 미래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총성이 울렸습니다. 달렸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금메달이 목에 걸렸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코치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하지만 그 순간 윤호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공황장애.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달리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졌습니다. 기대가 무서워졌습니다. 결승선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후원이 끊겼습니다. 훈련비를 댈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전학을 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으로.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존재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언제까지 도망칠 건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따위로 살 거면 금메달은 왜 땄냐? 윤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말로 왜 땄을까? 그 금메달을, 그토록 원했던 금메달을. 그걸 따고 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둥근 달이. 윤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한구석에 처박아둔 가방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옷가지들 밑에 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한 켤레. 전국체전 결승 때 신었던 바로 그 운동화. 버리지 못하고 가져온 유일한 물건. 윤호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한 번만, 다시 달려보자.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아직 달릴 수 있는지, 아직 그때의 자신이 남아있는지. 윤호는 운동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의 달이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체육대회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체육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9월의 마지막 금요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운동장 위로 쏟아졌고 망국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학교 전체가 들떠 있었습니다.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운동장 곳곳을 누볐습니다. 반별 응원전이 한창이었습니다. 피켓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고 풍선을 터뜨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그 소란 속에서 홀로 조용했습니다. 스탠드 맨 구석, 아무도 앉지 않는 그늘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낡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국체전 때 신었던 바로 그 운동화.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달아빠진 밑창, 해진 끈, 누렇게 변색된 천. 하지만 윤호에게는 그 어떤 새 운동화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거기 있었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수빈이 서 있었습니다. 찾았다. 개주 준비해야지. 뭐해? 아, 긴장돼?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빈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야, 나 사실 기대하고 있어. 뭐려? 너, 뭔가 있을 것 같거든. 윤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빈이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겠어? 체육 시간에 일부러 느리게 뛰는 거, 넘어질 때 몸 쓰는 거, 다 봤거든. 윤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괜찮아. 아무한테도 안 말했어. 그냥 응원하고 싶어서. 수빈이 일어났습니다. 힘내. 뭐가 됐든 내 진짜 모습 보여줘.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윤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운동화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반대항 400m 계주가 시작됐습니다. 스탠드가 함성으로 들끓었습니다. 각 반 응원단이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습니다. 2반, 3반, 4반, 5반, 4개 반이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출발선에 첫 번째 주자들이 섰습니다. 2반 1번 주자, 평범한 실력의 학생이었습니다. 크게 기대할 것도 크게 걱정할 것도 없는 탕. 출발 총성이 울렸습니다. 4명의 주자가 동시에 튀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코너를 돌았습니다. 이 반은 3등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바톤 터치. 2번 주자에게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2번 주자도 평범했습니다. 열심히 달렸지만 순위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3등. 선두와의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바톤 터치. 3번 주자 강태준이 바톤을 받았습니다. 스탠드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체육부장, 축구부 에이스, 학교에서 가장 운동 잘하는 학생,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주자였습니다. 태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랐습니다. 확실히 빨랐습니다. 3등에서 단숨에 2등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선두와의 격차도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스탠드 2반 응원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태준아, 가자. 이길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코너. 태준이 선두를 추월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 레인의 3반 주자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몸이 태준 쪽으로 쏠렸습니다.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태준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발이 꼬였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속도가 확 죽었습니다. 아! 스탠드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3반 주자는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태주는 순식간에 꼴찌로 밀려났습니다.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10m, 20m, 30m. 태준이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발목이 삔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힘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앵커 대기 구역. 윤호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출발 자세를 취한 채 바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m, 아니, 그보다 더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반 앵커들은 이미 바톤을 받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벌써 반 바퀴나 앞서 있었습니다. 스탠드 2반 응원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떴습니다. 끝났네. 꼴찌 확정이다. 저 앵커 누구야? 불쌍하게.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포기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윤호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오직 한 곳만 향해 있었습니다. 태준. 절뚝거리며 달려오는 태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그러진 얼굴, 이를 악문 입술, 그래도 멈추지 않는 다리,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m, 10m, 5m. 태준이 바톤 터치 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하지만 그 눈에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윤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비아냥거리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거만함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감정만이 그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뛰어. 바톤이 윤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새끼야, 제발 보여줘. 목이 찢어질 것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간절함이 담긴, 2년을 기다린, 모든 것을 쏟아붓는 외침. 윤호의 손이 바톤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느려졌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함성도, 음악도, 바람 소리도,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환호성, 카메라 플래시, 금메달의 무게, 숨막히던 기대, 도망치고 싶던 순간들, 그리고 태준의 외침, 뛰어. 윤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발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몸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윤호는 생각했습니다. 증명이야. 첫 발이 땅을 찼습니다. 첫 발이 땅을 찼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윤호의 몸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로켓처럼, 화살처럼, 바람을 가르며 스탠드에서 누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꼴찌 반의 앵커가 달리는 모습이 분명 꼴찌인데, 분명 30m나 뒤처져 있는데, 첫 번째 탄성이 터졌습니다. 윤호는 달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다리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번 반복한 그 동작을, 발이 땅을 차는 각도, 팔을 휘젓는 리듬,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 몸에 새겨진 근육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0m를 달렸습니다.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저거 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반 앵커, 저거 봐. 스탠드의 시선이 하나둘씩 윤호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속도는 뭐지? 저게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야? 20m. 4등을 추월했습니다. 스탠드가 술렁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눈을 비비는 사람들, 분명 꼴찌였는데, 분명 30m나 뒤처져 있었는데, 30m, 3등을 추월했습니다. 이제 함성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 응원석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반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학부모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트랙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미쳤어. 저게 뭐야? 40m, 2등을 추월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두뿐이었습니다. 3반의 앵커, 학교에서 손꼽히는 스프린터. 하지만 격차는 아직 10m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결승선까지는 50m.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속도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윤호는 거꾸로였습니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날개가 돋은 것처럼,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50m, 격차가 5m로 줄었습니다. 스탠드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광경에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60m, 격차가 3m로 줄었습니다. 70m, 2m, 80m, 1m, 나란히 달렸습니다. 3반 앵커와 윤호가 어깨와 어깨가 나란히,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발소리가 겹쳤습니다. 결승선이 눈앞이었습니다. 3반 앵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건지 모를 괴물 같은 속도에 대한 공포. 윤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승선만 보였습니다. 하얀 테이프, 저걸 끊으면 끝이었습니다. 마지막 1m, 윤호의 가슴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테이프가 찢어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초, 2초, 3초, 정적,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우와! 함성이 터졌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스탠드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소리 질렀습니다. 뛰어오르고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윤호는 결승선 너머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무릎 위로 두 손을 짚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공황장애의 그 익숙한 증상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밀려왔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퍼져나왔습니다. 잊고 있었던 감각. 2년 전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느꼈던 그 감각. 달리는 기쁨. 윤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야, 저 애 누구야? 이 반 전학생이래. 뭐, 그 거지 냄새 난다더네? 말도 안 돼, 저 속도가. 웅성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윤호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 경이로운 눈빛들, 방금 전까지 비웃던 그 눈빛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야, 나 이 새끼 알아. 목소리의 주인공은 3반의 한 학생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서윤호, 2년 전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100m 10초 8, 200m 21초 2, 중학교 신기록 보유자. 학생이 핸드폰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2년 전 윤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폭발했습니다. 뭐? 금메달리스트? 아니, 그런 애가 왜 여기서? 진짜야? 저 애가? 술렁임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들, 충격에 빠진 얼굴들, 그리고 깨달음이 번지는 얼굴들. 그래서 저렇게 빠른 거였어. 아니, 근데 왜 숨긴 거야?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윤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교실의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윤호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려다봤습니다. 아! 윤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 개주 뛸 수 있지? 윤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못 뛰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진짜? 태준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윤호의 귀에 가까이 입을 가져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거리. 오직 윤호만 들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윤호, 너 언제까지 도망칠 건데? 윤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그따위로 살 거면 금메달은 왜 땄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도망쳤는지. 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환호성, 카메라 플래시, 금메달의 무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짓누르던 기대와 압박.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익숙한 증상이었습니다. 공황장애. 또 시작되는 걸까? 태준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선생님, 얘가 한대요. 뭐? 개주 앵커요. 서윤호가 하겠답니다.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해야 했습니다. 아니라고, 안 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따위로 살 거면 금메달은 왜 땄냐?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도망치기만 했던 자신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말. 선생님이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오직 윤호만 읽을 수 있는 무언가.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누군지.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윤호.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정말 할 거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호에게 꽂혔습니다. 조롱 섞인 시선, 의아한 시선, 기대 따위는 없는 시선들. 윤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교실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학교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도망칠 건데? 정말로 언제까지?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눈에는 조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 빛이 있었습니다. 윤호의 입이 열렸습니다. 할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비웃음을 참는 얼굴들. 하지만 윤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돌아섰습니다. 자기 자리로 걸어가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그 미소는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그날 밤과 후였습니다. 윤호가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박민서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잠깐 따라와. 명령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어조였습니다. 윤호는 묵묵히 선생님을 따라 체육준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운동기구들이 쌓여 있는 좁은 공간, 땀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앉아. 선생님이 낡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윤호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지? 윤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100m 10초 8, 200m 21초 2. 중학교 신기록. 맞지? 선생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추궁하는 것도 다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어조였습니다.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전학교 기록 다 봤다. 내가 왜 전학 왔는지도 대충 알아. 선생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학생들의 함성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졌다며. 그래서 운동도 그만뒀고. 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 선생님이 윤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눈을 보면 알아. 단순히 집안 사정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윤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순간들을, 숨이 막히던 그 순간들을,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 순간들을. 하지만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윤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나랑 거래하자. 거래요? 이번 체육대회. 계주 한 번만 뛰어라. 윤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딱 한 번만. 전력으로. 내가 가진 걸 다 보여줘. 선생님이 윤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투명 인간처럼 살고 싶으면 살아. 아무도 안 건드리게 내가 막아줄게. 체육 시간에 빠져도 눈 감아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윤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긴. 선생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재능이 아까워서. 저렇게 썩히기엔 너무 아까운 달이야.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봐. 시간은 체육대회 전날까지 줄게. 선생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빛이 어두운 준비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봐. 윤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다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냥 모른 척하면 될 텐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도망친 적 있거든.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알아. 도망치는 게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후회하는지.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2년 전, 전국체전 결승, 출발선에 섰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기대주, 신기록 후보, 미래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총성이 울렸습니다. 달렸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금메달이 목에 걸렸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코치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하지만 그 순간 윤호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공황장애.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달리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졌습니다. 기대가 무서워졌습니다. 결승선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후원이 끊겼습니다. 훈련비를 댈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전학을 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으로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존재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언제까지 도망칠 건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따위로 살 거면 금메달은 왜 땄냐? 윤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말로 왜 땄을까? 그 금메달을, 그토록 원했던 금메달을, 그걸 따고 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둥근 달이. 윤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한구석에 처박아둔 가방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옷가지들 밑에 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한 켤레. 전국체전 결승 때 신었던 바로 그 운동화. 버리지 못하고 가져온 유일한 물건. 윤호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한 번만, 다시 달려보자.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아직 달릴 수 있는지, 아직 그때의 자신이 남아있는지. 윤호는 운동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의 달이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체육대회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체육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9월의 마지막 금요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운동장 위로 쏟아졌고 망국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학교 전체가 들떠 있었습니다.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운동장 곳곳을 누볐습니다. 반별 응원전이 한창이었습니다. 피켓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고 풍선을 터뜨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그 소란 속에서 홀로 조용했습니다. 스탠드 맨 구석. 아무도 앉지 않는 그늘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낡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국체전 때 신었던 바로 그 운동화.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달아빠진 밑창, 해진 끈, 누렇게 변색된 천. 하지만 윤호에게는 그 어떤 새 운동화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거기 있었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수빈이 서 있었습니다. 찾았다. 개주 준비해야지. 뭐해? 아, 긴장돼?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빈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야, 나 사실 기대하고 있어. 뭐려? 너, 뭔가 있을 것 같거든. 윤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빈이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겠어? 체육 시간에 일부러 느리게 뛰는 거, 넘어질 때 몸 쓰는 거, 다 봤거든. 윤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괜찮아. 아무한테도 안 말했어. 그냥 응원하고 싶어서. 수빈이 일어났습니다. 힘내. 뭐가 됐든 내 진짜 모습 보여줘.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윤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운동화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반대항 400m 계주가 시작됐습니다. 스탠드가 함성으로 들끓었습니다. 각 반 응원단이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습니다. 2반, 3반, 4반, 5반, 4개 반이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출발선에 첫 번째 주자들이 섰습니다. 2반 1번 주자, 평범한 실력의 학생이었습니다. 크게 기대할 것도 크게 걱정할 것도 없는 탕, 출발 총성이 울렸습니다. 4명의 주자가 동시에 튀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코너를 돌았습니다. 이 반은 3등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바톤 터치. 2번 주자에게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2번 주자도 평범했습니다. 열심히 달렸지만 순위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3등. 선두와의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바톤 터치. 3번 주자 강태준이 바톤을 받았습니다. 스탠드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체육부장, 축구부 에이스, 학교에서 가장 운동 잘하는 학생,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주자였습니다. 태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랐습니다. 확실히 빨랐습니다. 3등에서 단숨에 2등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선두와의 격차도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스탠드 2반 응원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태준아, 가자. 이길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코너. 태준이 선두를 추월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 레인의 3반 주자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몸이 태준 쪽으로 쏠렸습니다.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태준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발이 꼬였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속도가 확 죽었습니다. 아! 스탠드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3반 주자는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태준은 순식간에 꼴찌로 밀려났습니다.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10m, 20m, 30m, 태준이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발목이 삔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힘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앵커 대기 구역. 윤호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출발 자세를 취한 채 바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m, 아니, 그보다 더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반 앵커들은 이미 바톤을 받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벌써 반 바퀴나 앞서 있었습니다. 스탠드 2반 응원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떴습니다. 끝났네. 꼴찌 확정이다. 저 앵커 누구야? 불쌍하게.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포기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윤호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오직 한 곳만 향해 있었습니다. 태준. 절뚝거리며 달려오는 태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그러진 얼굴, 이를 악문 입술,
그래도 멈추지 않는 달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m, 10m, 5m. 태준이 바톤 터치 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하지만 그 눈에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윤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비아냥거리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거만함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감정만이 그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뛰어. 바톤이 윤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새끼야, 제발 보여줘. 목이 찢어질 것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간절함이 담긴, 2년을 기다린, 모든 것을 쏟아붓는 외침. 윤호의 손이 바톤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느려졌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함성도, 음악도, 바람 소리도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환호성, 카메라 플래시, 금메달의 무게, 숨막히던 기대, 도망치고 싶던 순간들, 그리고 태준의 외침, 뛰어. 윤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발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몸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윤호는 생각했습니다. 증명이야. 첫 발이 땅을 찼습니다. 첫 발이 땅을 찼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윤호의 몸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로켓처럼, 화살처럼, 바람을 가르며 스탠드에서 누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꼴찌 반의 앵커가 달리는 모습이 분명 꼴찌인데, 분명 30m나 뒤처져 있는데, 첫 번째 탄성이 터졌습니다. 윤호는 달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다리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번 반복한 그 동작을, 발이 땅을 차는 각도, 팔을 휘젓는 리듬,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 몸에 새겨진 근육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0m를 달렸습니다.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저거 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반 앵커, 저거 봐. 스탠드의 시선이 하나둘씩 윤호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속도는 뭐지? 저게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야? 20m. 4등을 추월했습니다. 스탠드가 술렁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눈을 비비는 사람들, 분명 꼴찌였는데, 분명 30m나 뒤처져 있었는데, 30m, 3등을 추월했습니다. 이제 함성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 응원성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반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학부모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트랙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미쳤어. 저게 뭐야? 40m, 2등을 추월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두뿐이었습니다. 3반의 앵커, 학교에서 손꼽히는 스프린터. 하지만 격차는 아직 10m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결승선까지는 50m.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속도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윤호는 거꾸로였습니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날개가 돋은 것처럼,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50m, 격차가 5m로 줄었습니다. 스탠드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광경에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60m, 격차가 3m로 줄었습니다. 70m, 2m, 80m, 1m, 나란히 달렸습니다. 3반 앵커와 윤호가 어깨와 어깨가 나란히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발소리가 겹쳤습니다. 결승선이 눈앞이었습니다. 3반 앵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건지 모를 괴물 같은 속도에 대한 공포. 윤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승선만 보였습니다. 하얀 테이프, 저걸 끊으면 끝이었습니다. 마지막 1m, 윤호의 가슴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테이프가 찢어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초, 2초, 3초, 정적,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우와! 함성이 터졌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스탠드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소리 질렀습니다. 뛰어오르고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윤호는 결승선 너머에서 멈춰섰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무릎 위로 두 손을 짚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공황장애의 그 익숙한 증상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밀려왔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퍼져나왔습니다. 잊고 있었던 감각. 2년 전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느꼈던 그 감각. 달리는 기쁨. 윤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야, 저 애 누구야? 이 반 전학생이래. 뭐, 그 거지 냄새 난다더네? 말도 안 돼, 저 속도가. 웅성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윤호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 경이로운 눈빛들, 방금 전까지 비웃던 그 눈빛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야, 나 이 새끼 알아. 목소리의 주인공은 3반의 한 학생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서윤호, 2년 전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100m 10초 8, 200m 21초 2, 중학교 신기록 보유자. 학생이 핸드폰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2년 전 윤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폭발했습니다. 뭐? 금메달리스트? 아니, 그런 애가 왜 여기서? 진짜야? 저 애가? 술렁임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들, 충격에 빠진 얼굴들, 그리고 깨달음이 번지는 얼굴들. 그래서 저렇게 빠른 거였어? 아니, 근데 왜 숨긴 거야?